네, 이번 시간에는 소음진동 3회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56번 보세요. 벌써 이제 앞에서 했던 게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부터 앞에서 배웠던,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56. 방음 대책을 음원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음원 대책이 아닌 것은 소음기 설치, 공명 방지, 방진 및 방사율 저감. 이건 나머지였고, 이번에 방음 벽이란 말 들어가면 전파 경로 대책이라고 했었죠. 또 뭐가 있었죠? 전파 경로 대책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습니다. 소음원 대책, 전파 경로 대책,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수음측 대책. 그러면 전파 경로 대책은 거리 감쇄, 그리고 벽. 기계를 친구 쪽으로 틀어놓으면 된다 그랬죠? 지향성 전환 또는 지향성 변환이라고 했던. 그래서 벽은 음원 대책이 아니에요. 전파 경로 대책이에요. 57. 처음 하는 문제네요. 소음 통계 레벨 LN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럼 L50은 중앙치다. 50이니까 50이 가운데 숫자죠. L10은 80% 레인지 상단치라고 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해설 보세요. 해설에 L10이라는 것은 총 측정 시간에 N을 초과하는 소음 레벨. 그럼 측정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57번. 측정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즉 측정 시간을 쭉 측정했더니 10%를 초과했어요. 그럼 여기죠. 그럼 90%를 초과했어요. 그럼 여기죠. 그럼 얘가 커요, 얘가 커요. 당연히 10%를 초과한 값이 크겠죠. 총 측정 시간에 10%를 초과한 값. 그래서 L10이 커요, L90이 커요. 그럼 얘는 작은 숫자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L90이 L10보다 크다 아니에요. 얘는 숫자가 작을수록 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8, 저번 시간에 했죠. 투과율, 투과손실. 투과손실은 좋은 손실이라고 주식 투자에서 손실 났다는 나쁜 손실. 투과손실은 좋은 손실. 그러면 투과율이 0.1%, 투과율이 있으니까 투과손실을 구하시오. 그러면 투과율을 주고 투과손실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10 로그 이거 어떻게 읽으시라 그랬죠? 타우분의 1. 그러면 여기다가 0.01%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0%면은 100분의 10 넣으셔야 돼. 100명 중에 10명. 그러면 0.1 넣으시는 거예요. 10%면은. 그러면 0.01%면 얼마 넣으셔야 돼? 100분의 0.01. 그럼 100분의 0.01 넣으셔도 되고 0이 4개야. 0.0001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타우 자리에 0.01%가 아니라 0.1%네. 그럼 0.1이면 0이 하나씩 줄어들면 되겠네. 그래서 0.1%면 100분의 0.1. 그러면 계산기 누르면 0.000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타우 자리에다가 0.0001 집어넣으면 3 나오겠네. 3. 그래서 투과 손실은 앞에 10을 곱하니까 30 되겠죠. 그래서 30데시벨. 그래서 10을 곱한 이유가 데시벨로 구하려고. 59 역시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소음의 영향. 그럼 여러분들 옆집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윗집에서 막 쿵쾅거리고 너무 시끄러워요. 층간소음. 그러면 화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로 속에다가 한번 소음의 영향 화났을 때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혈압, 맥박, 화났을 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타액 분비량, 그 다음에 위액 산도, 위수축 운동, 그 다음에 호흡 횟수, 호흡 깊이, 그 다음에 혈당도, 백혈구, 소음의 영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윗집에서 막 소리가 쿵쾅쿵쾅. 혈압 어떻게 돼? 올라가죠. 혈압 상승. 맥박 어떻게 돼? 쿵쾅쿵쾅 막 심장이 뛰죠. 화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화났을 때 씩씩거리잖아요. 호흡 깊이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심호흡하라 그래. 야, 너 화 좀 시키고 심호흡 좀 해. 호흡 횟수는 어때요? 씩씩거리니까 호흡 횟수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씩씩거리니까 호흡 횟수는 증가. 호흡 깊이는 감소하니까 야, 심호흡해. 깊게 들이마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당도가 어떻게 될까? 어떤 게 나쁜 거예요? 그치? 혈당도 증가가 나쁜 거죠. 당뇨병, 혈당도 증가한 게 나쁜 거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약 먹으셔야 돼. 100보다 항상 작게 나오셔야 됩니다. 공복 혈당이. 그래서 당신 때문에 당뇨병 걸렸어. 뭐 이러셔도 돼. 위층 가가지고 따질 때 내가 당신 때문에 당뇨병 걸렸어. 이거 증거 자료로 보여주면서 그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백혈구수 증가. 백혈병하고 또 관련이 있네요. 백혈구는 나쁜 백혈구가 있고 좋은 백혈구가 있대요. 나쁜 백혈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게 백혈병이죠. 타액 분비량하고 위액산도하고 위수축. 그러면 소화가 안 되죠. 그럼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산도가 떨어진다고. 우리 윗속에는 이제 위산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켜주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위수축 운동이 또 떨어져요. 위수축 운동이 잘 돼야 소화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타액 분비량은 어떻게 될까? 바보가 됩니다. 타액 분비량 증가.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예전에 저희 회사 근처가 바로 옆에 건물이 음향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영어 테이프 팔고 막 그럴 때라 그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CD, 뭐 요즘은 다 다운받아서 듣는데 예전에 이제 CD 팔고 그런 회사로 또 바뀌고 그 맨날 똑같은 음악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서. 몇 번 가서 싸웠어요. 좀 조용히 좀 창문 좀 여름에 닫고 좀 하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수원이 집이어서 서울에서 대방역에서 수원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다가 나도 모르게 침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그래서 잠자면서 창피해서 깨지를 못해요. 수원에서 내릴 때 나 쳐다본 사람 있을까 봐. 그래가지고 병점까지 간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 생각하시면 내 바보가 되더라고. 진짜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소리를 많이 들으면 타액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웃기죠? 그러면 여기서 4번이 틀렸네. 아드레날린수, 백혈구수 감소 아니라 증가입니다. 60번. 다음 중 다공지령 흡음제에 해당하는 것은 거기 해설 보세요. 흡음제. 흡음제는 세 가지 흡음제가 있는데 흡음재료하고 방진재료하고 저번 시간에는 우리 방진재료를 배웠어요. 진동 방지하는 재료는 뭐 있어요? 금속 스프링, 바로 전 시간에 방진 고무, 여러분들 요가할 때 매트로 까는 거 또 뭐 있다 그랬지? 공기 스프링, 소방 훈련할 때. 흡음 재료는 이제 다공지령 흡음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흡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흡음제 사실 사보신 적 있나요? 솜처럼 생겼죠. 뽕뽕뽕뽕뽕뽕. 저희도 지금 이 촬영하는 이 벽이 다 흡음제로 발려져 있습니다. 흡음제. 그래서 얘는 이제 불에도 안 타는 흡음제를 저희가 발라놨어요. 되게 비싸요. 한 장당 막 몇만 원씩 하는 그런 흡음제를 지금 발라놨는데 구멍이 뽕뽕뽕뽕 솜처럼 생겼어요. 그게 다공지령 흡음제입니다. 그 다음에 판막 진동형 흡음제가 있고요. 이렇게 말 그대로 판 또는 막. 그 다음에 공명형 흡음제가 있습니다. 유공이라고 하죠. 유공. 구멍이 뚫린. 그래서 공명 흡음제. 유공. 구멍이 있는. 여기에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유공 흡음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다공지령 흡음제인데 역시 고주파 차진에 좋아요. 이 중에 고주파 차진에 좋은 게 얘였다면 흡음제 중에서는 다공지령 흡음제가 고주파 차진에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 종류를 한번 볼게요. 해설에 성면. 성면은 요즘 못 써요. 왜? 발암성 물질이라서. 유리솜, 그 솜처럼 생겼다고 얘기했죠. 앞면, 그 다음에 이 앞면에다가 밑줄 치시고, 즉 다공지령 흡음제는 겉에를 바르는 거예요. 뭐로? 천 같은 걸로. 이 앞면이 바로 천 같은 거죠. 천. 천으로 발라야지. 이따가 문제 보시면 종이로 바른다 그러면 안 돼요. 천 같은 걸로 바르시는 거예요. 표면을. 그래서 앞면 같은 천,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라믹 흡음재, 뭐 발초수지, 석고보드는 판막진동형 흡음재에 해당합니다. 2번 판막진동형 흡음재는 비닐 시트, 석고보드, 스레트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구멍 뚫리는 이제 유공이라는 말이 앞에 써 있어요. 유공 알루미늄, 유공 하드보드 이런 애들, 유공 석고보드 이런 애들.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4회 할게요. 4회 56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나오지만 이제 계속 나올 문제가 56번. 4회 56번. 진동수가 100Hz, 속도가 50m/s인 파동에 파장을 구하시오. 파장이 뭐였죠?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의 거리. 요게 1초라고 할게요. 소리는 사이클을 그린다고 1초 동안. 어떤 소리는 이렇게 해서 1초에 여기까지 올 거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1초인데 쟤처럼 오는 애가 있고 얘처럼 오는 애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1초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이 파장이 나타내는 시간을 주기라고 했죠. 그래서 파장을 기호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람다. 혹시 예전에 람바다라는 춤이 있었는데 옛날 사람.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시옷자 거꾸로 쓴 거 같죠? 이게 파장이에요. 그러면 얘는 1초에 파장이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3번 나왔네. 1초에. 얘는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6번 나왔네. 이것을 헤르츠라고 합니다. 3헤르츠, 6헤르츠. 얘를 주파수라고 해서 기울이는 F라고 합니다. F. 프리퀀시의 약자죠. 주파수의 약자 F. 그러면 주파수하고 파장은 반비례하네요. 그쵸? 파장이 작은 애들이 주파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고주파 그러면 높은 음, 저주파 그러면 낮은 음, 얘가 낮은 음, 얘가 높은 음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때 그 도는 440Hz예요. 레미파 솔라시도 요 도는 880Hz입니다. 그러면 1분의 파장이 880. 얘는 1초의 파장이 880. 얘는 1초의 파장이 440 나왔다는 얘기죠. 얘가 저음, 저주파. 얘가 고음, 고주파. 그래서 주파수는 고저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파장하고 주파수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파장은 주파수하고 반비례 관계. 즉 주파수가 작아야 파장이 크다. 그러면 얘는 단위가 헤르츠 또는 퍼세크. 얘는 단위가 미터. 그럼 단위가 안 맞죠? 그래서 단위 맞추기. 즉 여기에 미터 퍼세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속도죠. 속도. C. 그래서 요 공식 외우셔야 돼. 람다는 F분의 C. 요 공식 암기. C는 속도. 그래서 소리의 속도를 음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였다면 음속. 그럼 이 문제. 진동수가 진동도 마찬가지. 진동도 마찬가지. 소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100Hz의 속도 50m/s의 파장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다 넣어요. 50m/s 넣으시고 그다음에 F는 100Hz 넣으시고 그러면 0.5m 나오겠네요. 요게 답. 그다음 57. 진동 레벨 중 많이 쓰이는 수직 진동을 표현하는 것은 진동에서는 데시벨, 소음에서도 데시벨. 그럼 차이점은 소음은 데시벨 A, 데시벨 B 어디까지 있다 그랬어요? 데시벨 C, 데시벨 D까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사랑 B랑 똑같이 맞춘 게 뭐라고?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진동도 데시벨을 쓰는데 데시벨 V, 요것을 수직 진동. 지금 이 문제인가요? 답 수평 진동, 수직 진동. 바로 데시벨 V. 만약에 수평 진동을 물어봤다. 그럼 데시벨 H. 수직과 수평의 약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놀이기구 중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거의 차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 진동이니까 데시벨 V. 58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음향 파워가 125dB인 기계가 있다. 이 기계의 음향 파워는 얼마인가? 그럼 음향 파워 레벨 공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공식 외워보세요.
PWL이라고 하고 10로그 I0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W0분의 W. 그러면 125dB이래요, 얘가. 그럼 여기다 125 집어넣으시고 10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W. 그럼 우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0을 절로 보내서 나눠주라고. 그러면 125가 12.5가 되겠죠. 나누기 10이 절로 가니까 12.5. 그 다음에 로그 없애려면 어떻게 하라고? 벌써 세 번째예요. 로그 없애려면 여기다가 10이라는 장치를 해줘야 된다고. 10의 미수에 12.5 이렇게 하면 로그가 없어진다. 그 다음 W는 요거하고 얘가 절로 가면 곱해지는 값이라고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이 문제의 답. 요게 이 문제의 답. 그래서 3.16 나올 거예요. 그래서 3.2. 59, 70dB과 80dB의 합 역시 저번 시간에 했었죠. 70dB과 80dB의 합 어떻게 구해요? 데시벨의 합. 맨 첫 번째 문제이기도 했는데 70dB는 10로그 한 다음에 10의 7승, 80dB는 10의 8승, 90dB는 10의 9승, 92dB는 10의 9.2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답. 근데 여러분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80dB하고 70dB하고 요 차이가 얼마예요? 10dB 차이 나죠? 그러면 큰 쪽 소음이 작은 쪽 소음을 앙 하고 잡아먹어요. 그래서 얘는 80dB입니다. 80dB하고 가깝게 나와요. 그래서 10dB 이상의 차이가 나면 작은 소음이 안 들려요. 큰 소음이 워낙 커서. 그래서 만약에 기계를 사오고 싶다. 그 좀 소음도를 적게 하고 싶다 그러면 걔하고 똑같은 거에 10dB 이상의 차이가 나는 작은 소음 기계를 사오면 아무리 몇 개를 사다 놔도 80으로만 들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얘는 80dB입니다. 80.4 나오는데 대략 80dB. 그러면 이 중에 답 찾는 거 이거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60번. 환경 기준 중 측정 점 및 측정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내가 소음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측정합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소음계 가지고 다니신 분이 있겠지만 마이크로폰이라고 있어요. 마이크 달린 거죠. 소음계도 마이크처럼 생겨가지고 내 몸에서 띄어야 돼. 이게 이제 마이크로폰. 그래서 여기는 0.5m 띄세요. 내 몸으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바닥으로부터는 1.2에서 1.5m 높이에서 재세요. 그리고 소음원 쪽으로 넣으셔야 돼. 저쪽에다 넣으시면 안 돼. 저쪽 손으로 드시면 안 돼. 여기가 소음원이다 그러면 소음원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풍속이 2m/s 이상이면 방풍망을 부착하세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5m/s를 초과하면 측정하지 마세요. 왜? 바람소리 들어가요. 측정하지 말 것. 윙 하는 바람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m/s는 방풍망 부착해서 쓰시고 5m/s는 측정하지 말 것. 그러면 4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인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는 지점에 0.5m 안 된다고 1.2에서 1.5m 높이에다가 놓고 측정할 것 그래야죠. 5회차 가볼까요? (56) 조금 편하죠. 이제 조금씩 나왔던 게 또 나오니까. 56 처음 나오는 문제지만 마스킹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마스킹. 제가 세 가지 효과 알려드릴게요. 먼저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맥누리 효과라는 게 있고 마스킹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문만 아시면은 아 이게 무슨 효과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을 잘 들어두시면 돼. 먼저 도플러 효과는 소방차 사이렌.
제가 성대모사를 참 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쪽에서 소방차가 옵니다. 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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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웅. 성대모사 잘하지 않나요? 다시 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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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웅. 즉 앞에서는 고음으로 들리다가 나를 지나치면은 저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얘의 특징은 움직이는 음원이죠. 음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고음으로 들리다가 위웅 위웅 위웅, 뒤쪽에서는 저음으로 들립니다. 위웅 위웅 위웅. 제가 혹시 성대모사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직접 나가서 소방차 사이렌 지나갈 때 아니면 앰뷸런스 지나갈 때 한번 들어보시라고. 진짜 그런지. 여기 도플러 효과. 그 다음에 맥놀이 효과는 종의 여운. 이것을 이제 비트라고도 합니다. 비트. 비트가 뭐예요? 쿵짝 쿵짝 쿵짜작 쿵. 그게 비트죠. 쿵짝 쿵짝. 이게 비트예요. 그럼 종의 여운. 종을 땡 쳤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여운이 나는데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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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용,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보강 간섭이라고 해서 크게 들리고 소멸 간섭이라고 해서 작게 들리는 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쿵짝쿵짝 생각하시면 돼. 쿵짝 쿵짝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마스킹. 마스킹은 호텔 로비의 잔잔한 음악. 왜 음악을 깔아놨을까요? 만약에 이 음악이 없으면 막 발자국 또각또각 여자 발자국 소리, 주위에 시끄러운 이제 말하는 소리 그런 게 다 들리지. 그런 거 없애려고. 그러니까 얘는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패라고 하죠. 음패. 대기도 나오고 수질도 나오죠. 그래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마스킹, 즉 향수 뿌리는 거. 그거 이제 대기에서의 마스킹. 그 다음에 자동차 음악. 자동차가 고속도로 갈 때 시끄럽잖아요. 그럼 음악 크게 틀어놓고 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리는 거죠. 그래서 잔잔한 음악 깔아야 돼요. 시끄러운 음악 깔아야 돼요. 호텔에. 잔잔한 음악. 그래서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저음 깔아놓으셔야 돼. 헤비메탈 깔아놓으시면 더 시끄러워요. 근데 맨날 시험에 바꿔서 나와. 고음이 저음을 잘 마스킹한다 그래서. 또 두음의 주파수가 비슷할 때는 또 두음의 주파수가 같을 때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내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내가 이 도음을 없애고 싶어요. 그럼 레나 미 비슷한 주파수를 쓰세요. 솔라시도 이렇게 좀 다른 음 쓰지 말고 비슷한 음을 쓰면 화음이라는 게 생겨서 좀 좋게 들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마스킹 효과가 커집니다. 근데 도를 가리려고 했는데 여기다 또 도를 넣었어. 그러면 커져요, 안 커져요? 같으면. 그쵸?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배 커지겠죠, 소리가. 그래서 얘는 공진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진 현상으로 또는 공명, 소리에서는 공명, 진동에서는 공진. 그래서 얘는 마스킹 효과가 작아져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음 쓰시면 안 돼. 도를 없애려고 했는데 도를 쓰시면 안 돼. 도레미 비슷한 음 쓰셔야지. 이거 잘 보여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번이 틀렸어요. 두음의 주파수가 같을 때는 도플러 효과? 아니지. 마스킹 효과가 작아진다 그래야죠. 공진에 의해 마스킹 효과가 작아진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57. 음향 파워 레벨이 89dB, 91dB, 95dB이다. 평균 낼 때 어떻게 하라고? 평균 내는 방법. 그러면 SNB로 구해서 데시벨 평균 첫 시간에 했잖아요. 첫 시간 첫 문제로. 10로그 먼저 붙이시는데 10에 데시벨의 평균이니까 3개니까 나누기 3. 4개면 나누기 4, 2개면 나누기 2. 10의 8.9승. 89dB은 10의 8.9승.
그 다음에 91dB은 10에 9.1승. 그 다음에 95dB은 10에 9.5승.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92.4 이렇게 나와야 돼요. 58. 음향 파워 레벨이 100dB인 음원의 음향 파워는 이거 안 해도 되죠. 저번 시간에 했죠. 저번 시간에는 125 넣고 했죠. 이번에는 100 넣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안 합니다. 59. 다음 집안을 전파하는 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종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파된다. 음파는 종파에 속한다.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뒤에 또 나오면 그때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파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수영을 하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질의 이동 방향. 물도 매질입니다.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공기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고요. 물 속에서 나는 소리는 더 크게 빨라요. 전파 속도가. 고체는 더 빨라. 그래서 이렇게 귀대고 있으면 기차보다 그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된다고, 내 귀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를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매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파가 이렇게 가는 파가 있고, 그래서 파의 진행 방향, 얘는 물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파가 있어요. 소리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 물살을 따라서 이제 파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소리는. 그래서 얘를 횡으로 간다 그래서 횡파, 종으로 간다 그래서 얘를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수직. 얘는 평행을 이루죠.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그러면 누가 더 전달 속도가 빠르겠어요? 얘가 전달 속도가 더 빠르겠죠. 물살을 타고 헤엄치니까. 그래서 종파가 횡파보다 전달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이제 여기가 진앙지라고 하면 이제 이 종파에 해당하는 게 피파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피파를 먼저 알아채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해요. 힘이. 파가. 좀 우리가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질러도 뭐 그게 아프거나 뭐 무기로 쓰이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적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횡파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표면파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진파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파를 먼저 보고, 그래서 얘는 음파와 피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음진동 기사 자격증 딸 때 종파는 음치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종파는 음치다. 노래 못하는 음치다. 좀 어거지긴 하지만 음은 음파, 치는 치파, 치파 아니라 피파. 이렇게 외웠더니 아직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 얘는 그럼 나머지예요. 그럼 나머지에 해당하는 게 이제 물결파.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외우시면 되겠지. 근데 그 물결파를 또는 수면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에서는 S파.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파 있죠? 그 전자기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파들,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이제 횡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유가 음파는 종파에 속한다 아니라 음치는 맞는 것 찾기. 그래서 즉 음파는 종파에 해당한다 아니라 음파는 이게 맞는 거고. 그럼 1번 보세요.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다 아니라 평행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종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파된다 아니라 매질을 타고서 전파해야 되니까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 4번. 지진의 S파는, 그럼 S파 찾아보세요. S파는 저기 있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평행한다 아니라 수직이다 그래야 되겠죠. 60번. 여기서 파장이 어디예요? 니은이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6번 6회 하겠습니다. 이제 좀 빨라졌죠, 속도가. 6회 56번 보세요. 음향 파워가 0.1W일 때 PWL은 계속 나오네. 6회 56번. PWL 공식이 어떻게 돼요? 10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W
그럼 W에다가 0.1 넣고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0.1W라고 문제 나왔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0.1. 요게 답. 57. 점음원에서 10m 떨어진 곳의 음압 레벨이 100dB. 이 음원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의 음압 레벨을 구하시오.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복잡하게 구하실래요? 간단하게 구하실래요? 복잡하게 구하려면 방법은 지금 1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음압 레벨이 100dB이래요. 그럼 먼저 PWL을 구한 다음에 그 PWL부터 20m 떨어진 곳의 음압 레벨을 구하시면 돼. 그거 구하려면 한 30분 걸려요.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은 3초 만에 하실래요? 3초 만에 하는 게 좋지. 그래서 거리 감세. 외우는 게 좋죠. 거리가 2배 떨어질수록, 2배 멀어질수록 점음원은 6dB씩 감소. 선음원, 면음원은 3dB씩 감소. 여기에 기계가 있었어요. 기계는 무슨 음원이에요? 점음원. 내가 여기서부터 2m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 친구는 이 기계로부터 4m 떨어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기계로부터 8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하자. 나, 엄마, 아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dB로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저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100dB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4m 떨어진 엄마는 몇 데시벨 들릴까요? 그러면 2m보다 4m는 거리가 2배죠? 그럼 제가 지금 여기에 6dB 감소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6dB 빼시면 돼. 그래서 이 엄마는 94dB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빠는 얼마로 들릴까? 아빠는 엄마로부터 2배죠? 엄마는 4m, 아빠는 8m.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이제 각각 2배 떨어질수록 6dB씩 감소하니까 엄마로부터 또 6dB이 감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88dB로 들리겠죠. 이것을 거리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6dB씩 감소하는 거는 점음원. 여기 만약에 이게 기차였다 그러면 3dB씩. 저 기찻길로부터 나는 2m, 엄마는 4m, 아빠는 8m. 그럼 이때는 3만큼씩만 빼시면 돼. 이걸 거리 감소라고 해요. 그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소리는 점점 적게 들릴 거예요. 요거 외우시는 게 3초 만에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봐봐요. 57번 10m 떨어진 곳에서 100dB. 그럼 요 기계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100dB. 그러면 20m 떨어진 우리 엄마는 몇 데시벨? 그치? 6dB 빼주면 돼. 여기서 6dB 빼라고. 그럼 얼마예요? 아까 했던 거 똑같지. 94dB이지. 답은 94dB. 되셨습니까? 3초 만에 풀 수 있겠죠? 58. 첫 시간에 한 거네요. 방음 대책을 음원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전파 경로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전파 경로 대책은 벽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리 감쇄, 벽, 방음벽, 공장 내벽의 차음성화 이런 벽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지향성 전환 또는 지향성 변환 그랬었죠? 그래서 벽이 있는 1번이 답입니다. 전파 경로 대책은 벽. 59 저번 시간에 했네요. 가로 속에 넣으시오. 40dB의 음의 크기를 1손이라고 한다. 그럼 1손의 기준은 얼마? 1000Hz. 1000Hz 40dB를 폰이라고 하는데 40폰. 그것을 1손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Hz가 기준이라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얼마에서부터 얼마? 20Hz에서 20,000Hz. 근데 이게 너무 넓으니까 우리는 1000을 중심으로 1000만 보고 있어요. 1000Hz를 중심으로 보고 있죠. 60.
다음 중 다공질형 흡음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했죠. 다공질형 흡음재는 뭐예요? 안면, 유리솜, 솜, 폼 이런. 비닐 시트는 뭐였어요? 판막 진동형 흡음재였죠. 막판 진동형 흡음재. 저번 시간에 역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흡음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해설, 다공질형 흡음재, 얘가 성면, 유리솜, 안면, 세라믹 흡음재 이런 게 있고, 판막 진동형은 비닐 시트, 석고보드, 스레트 이런 거라 그랬고, 구멍 뚫린 걸 공명 흡음재라 그랬었죠. 칠해야겠습니다. 56. 어느 벽체의 입사음의 세기가 10의 마이너스 2승 와트 퍼 제곱미터, 투과음의 세기가 10의 마이너스 4승, 투과율을 구하고 투과 손실을 구하시오. 첫 시간에 했던 거네요. 투과율. 투과 손실은 좋은 손실이다. 주식 손실은 주식 투자해서 손실 난 거는 나쁜 손실이지만 투과 손실은 좋은 손실이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투과율은 어떻게 하라고? 들어간 양분의 나온 양. 통과율과 같다. 그래서 입사분의 투사. 그럼 들어간 양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 나온 양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면 100이네.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 즉 또는 0.01이라고 넣으셔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투과 손실은 TL이라고 해서 10로그. 투과율을 타우라고 했죠? 타우. 그래서 10로그 타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 지금 구한 거 넣어서 구하면 투과 손실이 20데시벨. 투과 손실이 클수록 좋은 거다. 벽이 좋은 벽이다. 그랬었던. 그 다음 57. 다음은 진동과 관련된 용어이다. 가로 안에 넣으시오. 얘는 1에서 90Hz 범위의 주파수 대역별 진동 가속도 레벨에 주파수 대역별 인체의 진동 감각 특성을 보정한 후 값들을 데시벨을 합산한 것이다.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진동 레벨의 정의입니다. 진동 레벨은 진동 감각 특성에 데시벨을 합산한 것. 진동 레벨. 보정하여. 59. 하중의 변화에도 기계의 높이, 고유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부하 능력이 광범위하고 사용 진폭이 적은 것이 많으며 댐퍼가 필요하다는, 댐퍼가 뭐라 그랬죠? 공기 조절 장치. 어디서 들어봤더라? 공기 스프링 할 때. 제가 소방훈련 할 때 펄썩 뛰어내리는 그 공기 스프링 할 때 댐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기 스프링의 장단점. 공기 스프링은 고주파 차진성이 우수하다. 그거 꼭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저주파 차진성에 우수한 거는 금속 스프링. 걔는 고주파가 들어가면 끊어진다 그랬죠. 최근에 널리 사용된다. 장점. 하중의 변화에 따라 고유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부하 능력이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 이게 다 자동화예요. 스프링의 높이, 내화력, 스프링 정수를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단점. 위험하다고. 구조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시설비가 많이 들고 부대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공기 누출 시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값이 비싸고 사용 진폭이 적은 것이 많고 별도의 댐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기 조절 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댐퍼는 다른 말로 공기 조절 장치라고. 59 처음 하는 문제네요. 소음계의 성능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1번 답 틀린 걸로 외우세요. 1번하고 4번. 오차. 레벨 렌즈 변환기의 전환 오차. 4번. 지시계기의 눈금 오차. 오차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작을수록 좋죠. 1보다 작아야 돼. 즉 0.5dB보다 작아야 됩니다. 1보다도 더 작은 0.5dB보다 작아야 돼. 오차는 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외워주세요. 오차는 0.5dB 이내여야 한다. 작아야 된다. 60번. 이번에는 전파 속도를 구해볼까요? 진동수가, 즉 주파수가 250Hz. 파장이 나왔는데 아까는 파장을 구했죠? 이번에는 주파수를 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파장은 주파수하고 반비례. 이번에 요거 구하래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겠네. 파장은 5m. 주파수는 250Hz. C를 구하시오. 그러면 5m, 5 곱하기 250 한 게 답 C가 되겠네요. 8회 하겠습니다. 쉽죠? 계속 이제 쉽게 넘어갑니다. 8회. 56.
이거 처음 하는 거다. 길이가 10m, 폭이 10m, 높이가 10m인 실내에 바닥, 벽, 천장, 벽의 흡음률이 모두 0.0161대. 사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식을, 그럼 사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실험식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외워야 된다고. 사빈식을 이용하여 잔향 시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잔향 시간 구하는 공식 알려드릴게요. 잔향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목소리를 냈을 때 이 방 안에 소리가 잠깐이라도 남아있는 거죠. 제가 한번 무잔향실을 한번 가봤어요. 진짜 이제 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잔향 실험을 하더라고. 그래서 무잔향실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온통 벽을 하얗게 만들어 놨어요. 방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안 들어와. 잔향이 없으니까 여기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 같아. 내가 말하는 소리가 내 귀로 안 들어와요. 그 뻐끔뻐끔 벙어리 같아. 그래가지고 나오라는 것도 거기서 이렇게 쳐야 돼. 나오세요. 그래야 나오지. 이제 무잔향식. 그러니까 잔향은 잠깐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하면 여기서 또 0점대 나옵니다. 그렇게 크질 않아요. 초가 많지를 않아요. 이건 조금 이제 값이 큰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작은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공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0.161V. V는 이렇게 쓰시면 좋죠. 그 다음에 라운드 바 S. 그래서 이 V는 방의 최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몇 미터? 10m, 10m, 10m. 10m, 10m, 10m. 그러면 바닥의 면적도 10. 이게 달라질 수 있어. 2m, 3m, 뭐 5m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1000 넣으세요. 그 다음에 S는 표면적. 방의 표면적. 서피스라 그랬습니다. 표면적. 그러면 표면적은 다 더하시는 거거든. 방의 표면, 즉 천장의 표면적. 천장부터 나왔나요? 바닥부터 나왔죠. 그래서 바닥, 천장, 벽. 그러면 바닥은 천장하고 같죠? 그럼 10 곱하기 10. 그래서 100제곱미터. 만약에 이게 2m, 3m다 그러면 2 곱하기 3. 얘도 10 곱하기 10. 그래서 바닥하고 천장하고는 같아요. 바닥하고 천장하고는 같아요. 그럼 여기다 써야지. 그 다음에 벽은 4개예요. 앞면, 뒷면, 옆면 2개. 그래서 만약에 얘가 2m, 3m, 5m다. 2m, 3m, 5m다. 그러면 앞면 구해서 곱하기 2. 옆면 구해서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4개 곱하면 되겠죠. 10m, 10m 곱하기 4개. 그러면 400제곱미터. 그럼 합치면은 얘네들 다 합치면 6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방의 면적은 이 3개를 다 합쳐주는 거예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바, 요 라운드바는 이제 평균, 이제 평균 흡음률. 그래서 흡음제를 바르는데 다 똑같은 흡음제를 발랐나 봐요. 만약에 흡음률이 다 틀리면 우리는 평균 흡음률도 구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너무 심하죠. 나왔죠, 얘는. 얼마로 나왔어요? 평균 흡음률은 문제에서 0.0161. 0.0161. 그럼 여기다 넣어주세요. 0.161 곱하기 1000. 어우, 방이 10m, 10m, 10m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 큰 거야. 10m, 10m, 10m. 그 다음에 라운드바는 0.0161. 그 다음에 S는 600. 이렇게 해서 구한 게 답입니다. 단위는 초예요. 시간이에요. 잠깐 남아있다가 사라지는 시간. 잔향 시간. 그래서 16.7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57 아까 했네요. 점호원인데 5m 떨어진 지점에 나는 5m. 엄마는 10m. 점호원이에요. 나. 엄마. 근데 내가 얼마로 들려? 60데시벨. 그럼 엄마는 얼마로 들려요? 50
얼마 빼시면 돼? 여기서 6 빼시면 돼. 그럼 54데시벨로 들리겠죠? 거리가 2배 떨어져 있으니까요. 엄마는 58번. 방진 대책을 발생원 전파 경로 수진 측 대책으로 분류할 때 전파 경로 대책이 계속 나오죠. 전파 경로 대책에는 방진 대책이니까 2개죠. 구멍 파는 거. 방진구 또 거리 감쇄. 여기서 거리 감쇄가 2번에 있다. 진동원 위치를 멀리하여 거리 감쇄를 크게 한다. 59 저번 시간에 했죠.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할 때 측정자 몸으로부터 아까 했나요? 0.5m. 바닥으로부터는 1.2에서 1.5m. 소음원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2m/s 이상일 때는 방풍망 부착. 5m/s를 초과하면 측정하지 말 것까지도 했습니다. 60. 파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파동 3번 보세요.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주기라고 해요. 아니, 주기 아니에요. 뭐 파장. 마루와 마루, 골과 골, 파장. 주기는 뭐였어요? 파장이 나타나는 시간. 그게 주기였죠. 9회 하겠습니다. (56) 음압이 10배가 되면 음압 레벨은 몇 데시벨 증가할까요? 음압 레벨 공식에 넣으시면 돼요. 음압 레벨 공식. 음압 레벨 공식 외워보세요. SPL. 음압이 10배 증가했다. 그럼 음압 레벨 공식. 음의 세기가 10배 증가했다. 그럼 음의 세기 레벨. 그럼 음의 세기 레벨 공식 외워보세요. 얘는 10로그. 얘는 20로그. 헷갈려요. 20인지 앞에가 10로그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좀 어거지긴 한데 요 I가 왠지 10처럼 보이지 않나요? 요 P가 왠지 2처럼 보이지 않나요? P 2처럼 보이죠? 왜 이렇게 외우시면 돼? 10로그, 20로그.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I. 여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P. 그러면 어디에다 넣습니까? 음압이 10배 증가했다. 그러면 SPL 공식에다가 넣으세요. 10로그, 여기 이제 SNB잖아요. SNB. 또는 음압의 B. 또는 음의 세기의 B. 비율. 10배가 비율이잖아. 처음이 1, 나중에 10. 그럼 10배잖아. 처음이 10, 나중에 100. 그래도 10배죠. 10분의 100 해도 10배. 1분의 10 해도 10배. 그러니까 비율은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10배를 넣으시면 된다고. 10배. 이렇게. 만약에 음의 세기가 10배 증가했다 그러면 음의 세기 레벨 공식에다 넣으세요. SIL을 우리는 음의 세기 레벨, SPL을 음압 레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넣어줘. 그러면 아니다. 요건 이제 20로그. P자가 2자하고 비슷하니까 얘가 10로그.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얘는 20데시벨. 얘는 10데시벨.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10배 자리에다가 뭐 100배 증가했다 그러면 100, 20배 증가했다 그러면 20배 이렇게 넣으시면 되니까 여기만 바꿔서 20배 증가했다. 20로그 20, 10로그 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7. 다음 중 표시가 다른 거는 투과 손실도 데시벨, 음압 레벨도 데시벨, 음의 세기 레벨도 데시벨. 근데 투과율은 0.001이었죠 아까. 투과율만 단위가 달라요. 58. 난청이란 4분법에 의한 청력 손실이 옥타브 밴드에서 50에서 2만 헤르츠 범위에서 몇 데시벨, 500에서 2000 헤르츠 범위에서 몇 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까? 혹시 그 건강검진 했을 때 난청 검사 해보신 분 있어요? 그럼 난청 검사하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듣는 사람보다 더 많이 얼마나 못 듣나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500Hz, 1000Hz, 그 다음에 2000Hz 뭐 더 검사하기도 하는데 난청인지 아닌지 판별은 요것만 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력 손실을 구하는데 요 500Hz에서 청력 손실이 예를 들면 10데시벨.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10데시벨만큼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20데시벨.
여기서 만약에 50데시벨의 소리를 못 들었다고 치면 이 사람이 난청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4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더해요. 이게 난청 판별법입니다. 근데 4개를 더하는 거거든. 그 나누기 4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4개를 어떻게 더합니까? 10 더하기 가운데 거를 2번 더하세요.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25 이상 나오면 난청입니다. 그러면 얘는 난청인가 아닌가? 1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50 한 다음에 나누기 4 하면 아유 딱 25다. 조금 더 쓰자. 이거 60으로 하자. 아예 난청으로 하자. 만약에 60일 때. 이 사람도 난청이에요. 왜냐하면 25 이상이면 난청이거든. 나누기 4. 그러면 이 사람은 27.5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보다 27.5만큼을 못 듣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난청 판별이에요. 난청으로 판별돼. 그래서 25데시벨 이상 나오면 난청. 그래서 자기가 난청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잘 모른대요. 난청이신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모른대. 난청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기 소리 있죠? 전화기 소리 중간 정도로 했을 때 잘 안 들리는 사람은 난청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저기 이어폰 많이 끼고 음악 많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난청도 많습니다. 하도 이어폰 막 에어팟 막 이런 거 끼고 듣고 막 그래가지고 난청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기 소리를 중간으로 했을 때 잘 안 들리는 분 난청이에요. 조용한 곳에서. 그게 25데시벨 나오는 난청입니다. 그래서 엄마 안 들려 좀 크게 얘기해 막 이런 사람들. 59. 방음벽 처음 하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25데시벨 이상일 때 난청이라고. 58번의 답은 4번. 59. 방음벽 설계 시 유의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얘는 답만 보고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벽의 투과 손실은 회절 감쇄치보다 적어도 5데시벨 이상 크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거 그냥 보시고. 방음벽을 설계할 때 음원의 지향성과 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맞죠? 아파트 방음벽 설치하는데 도로가에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고 3번 벽의 길이는 점음원일 때 벽 높이의 5배. 그러니까 높이는 요만큼이면 길이는 더 길게 해야죠. 5배. 선음원이라면 즉 기찻길 옆이라면 음원과 수음점 거리 즉 그 기찻길하고 이 아파트 사이의 거리에 2배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외우세요. 음원의 지향성이 수음축 방향으로 클 때에는 벽에 대한 감쇄치가 계산치보다 크게 된다라고 해서 오차가 생긴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오차가 크게 나온다. 그 정도는 답으로 외우시는 게 좋죠. 60번 0.01W이면 몇 PWL입니까? PWL 공식에다가 해설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몇 번씩 해봤던 문제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0회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